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주식 하세요, 주식? 주식이요? 네, 주식 하시나요? 저는 독립성에 걸려서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요즘에 독립성 많이 따져요. 정말 무조건 다 아니에요? 이제 다 제출하고 해야 돼요. 무조건이죠. 회계사. 안 하면은 바로 벌점 받고. 주변에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회계사분들 많죠. 하세요 주식? 저는 안 합니다. 정말 왜 안 하세요? 완전이에요. 원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이 이제 요번에 원래 3억 원으로 줄어들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맞고 10억 원으로 다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라든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일 때 대주주 요건은 이제 지금 1% 10억 원이었다가 이제 그게 3억 원으로 바뀌는 건데, 근데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20%에서 25%까지 그러니까 내야 되거든요. 그 대주주 요건 판단할 때 1%랑 1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10억 원을 판단하는 게 내가 가진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요. 특권자까지. 네, 특권자까지 합산을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완화가 됐어요. 원래는 막 촌인의 혈족과 이제 사촌인의 인척까지 전부 있었는데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배주주만 이거에 해당이 되고 대주주는 직계 존비속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2016년부터. 근데 사실 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되는 것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자식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또 삼성전자 주식 몇 개 갖고 있어? 얼마 갖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나는 이거 세금이 안 나올 줄 알고 팔았는데 막 2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추석이나 설에 모여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손? 이러면서. 다 까야 되겠네요. 일단 모여서. 이게 육촌이네 혈족일 때는 더 심했지. 맞아. 삼촌한테 전화해야 돼. 이모한테 막 전화하고.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일본을 차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조차도 그 특수관계 범위를 줄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육촌이 누군지도 솔직히 지금은 그치. 모를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워낙 막내가 없다 보니까.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이거는 현재는 이제 직계 좀비속으로 범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축소가 그건 됐다. 잘했네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3억 원으로 줄인다 그러면 너무 심해지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디다가 한 2억 8천 정도 넣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3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에 이거를 개인별로 바꾸겠다. 이제 가족으로 다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억 원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판단하는지는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10억 원하고 1% 판단하는 기준일이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 봐요. 근데 또 이제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팔면은 거래 3거래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으면은 12월 28일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종목들도 그치. 생기겠네요.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특히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세금이 20%를 붙느냐 안 붙느냐 또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2018년도인가 그때 이제 네.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거를 준비를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어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한 나라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대만이랑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래세, 증권 거래세만 하다가 양도세로 넘어가서 성공한 사례.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넘어갔다가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 망해가지고 다시 다 폐지를 했어요, 양도세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우려를 하는 게 대만처럼 잘못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대만은 그거를 도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하한가를 계속 쳤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거의 개박살 나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걸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증권거래세만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단 말이에요, 사례가. 근데 일본은 굉장히 좀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잘 정착이 됐고 대만은 그때 당시를 보면은 좀 약간 너무 급하게 그 도입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준비를 천천히 하긴 했는데 상황이 많이 변했지. 3년 전에는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개인들의 그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얘가 브레이크를 딱 걸게 된 거죠. 3년 전에 3억하고 지금 또 3억은 또 다를 수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워낙 이제 투자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소득도 더 늘어났을 때고. 기준도 이제 뭐 갑자기 3억 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10억 원 했다가 뭐 천천히 가면은 또 괜찮은데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게 천천히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그쵸. 이미 어.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이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요. 개정안 나오고 이제 또 이제 시행한다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천천히 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면은 천천히 하고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지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알기 전에 왜 그러면은 그동안 도입을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산업 초기에, 그러니까 그 산업화 초기에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면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일단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과세를 도입을 한 건데 지금은 산업화 시대는 진짜 끝났죠. 그리고 요게 좀 준비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는 그 파생 상품 시장이 세계 1위였다는 것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1위였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때쯤에 이거를 이제 다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거를 도입한 시기가 대부분 또 약간 이제 딱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을 때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으니까 양도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2010년부터 연구를 막 해가지고 상장주식도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주식에는 왜 세금이 없었느냐 하면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게 맞는 거긴 해요. 맞죠. 원래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데 그렇죠. 여기 주식에 관련된 소득은 여태까지 안 내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 내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주식의 양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어떤 자산, 자본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세금 체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정비가 안 돼 있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넣어가서 큰 그림을 보면은 상속세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뗀 그 소득 재원들이잖아요. 그 자산들. 근데 그 자산을 상속을 하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미 소득세 다 부담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산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자본세제가 어느 정도 딱 체계가 정립이 되면은 내가 세금을 부담한 그 기초적인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늘어난 자산 증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그런 약간 과세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단추가 이런 자본세제를 정비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시작점이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도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지. 그러니까요. 하긴 우리나라 세제 체제가 약간씩 정비가 필요하다고는 항상 공부할 때도 배웠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본 거거든요. 네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이제 슬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뚜껑을 까보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모르겠네요. 또 이제 한 종목에 지금은 이제 10억 원으로 유지가 됐지만 3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좀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도 되는 애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게 그쵸.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 또 시기상조다 싶으니까 좀 약간 10억 원으로 다시 돌리긴 했지만 대주주 요건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식에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 있잖아요. 네. 요거는 현재 23년부터는 과세된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5천만 원 넘으면은 양도세 나온다. 요거는 그냥 갈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원래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까지였다가 2천만인데 근데 5천 원 5천 늘렸죠. 이런 그때도 식으로. 반발이 심했잖아요. 2천만 원 했을 때도. 네네. 그러니까. 그 손실공제는 5년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또 하나 하는 게 그 증권거래세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도 항상 논란이 있었던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생겨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어. 손실을 봐도 이렇게 내야 되는. 그렇지.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하는 거니까 증권거래세 너무 불합리하다. 나는 소득이 생겨야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잘 양도소득세가 정비가 된 곳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작아요. 한 0.1%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0.25%였다가 내년에 0.23%로 줄어들고 그리고 23년부터는 0.15%로 0.08포인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할까봐 이제 증권거래세를 줄여서 주식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양도세가 잘 정비되면도 증권거래세를 아예 낮추던가 없애는 방안도 한번 정부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정비가 되면 사실 증권거래세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손실 난데도 증권거래세 내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간단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 분씩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법이 아니고 진짜 10년, 20년 동안 되게 연구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제도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지가 있어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이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조세 제도가 좀 더 그렇죠.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국민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가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시행만 이번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감이 덜할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좀 낮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시 10억으로 한다는 거에 적극 찬성합니다. 부동산이랑 연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은 만약에 세금을 안 내. 아, 조세 형평성이 그치.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3억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 좀 많이 클 거잖아요. 그렇죠. 3억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만큼은 그 시세 차익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아니야. 제 친구가 네. 3억 원을 넣어가지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오로 3억 원을 넣어서 네. 6억 원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걸로 네. 집을 샀어요. 제 보세요. 이게 주식 안 해서 고정관념을 몰랐네요. 깨야 돼요. 네네.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대한 네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님도 네. 제가 말을 안 네, 했어요. 대주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랑 형평성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소득을 얻었어요. 과실을 얻었는데 뭐 부동산으로 얻었으면 1년 안에 팔면 80%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벌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이러면은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3억 원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이게 타협하고 조금씩 수정돼야 될 방향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